이번 영상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시즌 프리뷰입니다. 지난 시즌 이제 돌아가 보면 역시나 이 지난 시즌 리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50일의 슈퍼볼이 생각나는 카일 셰너의 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한 번 이제 다 잡았던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뉴잉글랜드와의 대결에서는 뭐 25점 차 리드를 이제 날렸고 예. 그 지난 슈퍼볼에서도 이제 4쿼터 초반까지 이제 투 포제션 이상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또 한 번 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시즌 대비 이제 가장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팀이 나이너스라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20시즌에는 이제 도전자가 아니라 이제 좀 수성을 하는 위치에서 이제 시즌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18시즌 이 시즌에 31위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체 이번 닉 보사 선수를 뽑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 슈퍼볼에 갔다. 우승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순서상으로는 2등이었으니까 뒤에서 2등이었던 팀이 앞에서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출신 홍진호 선수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2등도 잘한 거야. 네, 어쨌든 2등도 잘한 거죠. 아, 그건 맞죠. 어쨌든 슈퍼볼 진출하는 것만 해도 워낙 어려우니까. 어쨌든 본격적으로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쿼터백 지미 가로폴로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로폴로 선수가 지난 이 슈퍼볼을 놓고 봤을 때 슈퍼볼 내에서도 경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었던 타이밍에 쐐기를 박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이 슈퍼볼 우승을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오프 시즌에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FA가 됐을 때 브레이디를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카일 셰넌 감독에게 이 큰 믿음은 주지 못했던 이 지미 가로폴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패스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패싱 야드의 대부분이 이 리시버의 야드 애프터 캐치에 좀 의존했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로폴로가 던진 공이 날아가서 이제 전진한 야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평가죠. 가로폴로 선수가 이번 시즌 나이너스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가로폴로의 어깨는 좀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네. 지난 시즌에 슈퍼볼 준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목표는 슈퍼볼 우승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높아진 기대치, 높아진 기준치 이런 것들이 좀 가로폴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로폴로 선수를 도와줄 선수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2라운드에서 뽑았던 루키 디보 세미얼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802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팀 내에서 조지 키틀 다음으로 많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디보 세미얼 선수가 이 지난 6월 이제 왼쪽 발 끝쪽에 뼈가 골절이 되면서 1주차 출장이 지금 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해요. 아마도 좀 출장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보 세미얼의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라운드에 브랜든 아이육이라는 리시버를 또 뽑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수도 지금 좀 부상이 있어요. 햄스트링 부상이죠. 네, 그러면서 훈련에서 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두 선수가 모두 개막전에 뛸 수 없다면 나이너스의 공격은 좀 단조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이 두 선수가 모두 못 나오게 된다면 이제 켄드릭 본 그리고 이제 단테 패티스 선수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리시버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로 영입돼서 쏠쏠한 활약을 해줬던 임매뉴얼 샌더스를 이제 떠나보냈잖아요. 예, 사실 뭐 반년 렌탈이었죠. 그런데 이제 샌더스의 빈자리가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두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모하메드 사누 선수가 방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카일 셰넌 감독과 모하메드 사누가 같이 뛰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사누는 나쁘지 않은 넘버 2 리시버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이제 소방수로 좀 투입이 될 가능성도 이제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리시버진이 좋지만 이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올 가능성도 꽤 점쳐지고 있는 나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러닝백 조금을 좀 살펴보면 일단 맷 브리다 선수를 이제 돌핀스로 보냈던 나이너스였고요. 시즌 앞두고 이제 라인 모스터트 선수가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왜 나 이거밖에 돈 안 줘? 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에 좀 불만을 품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 트레이드 시켜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계약을 어쨌든 이제 조정을 해주면서 이제 불만을 좀 잠식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라인 모스터스 선수와 테빈 콜먼 선수가 이제 이 번갈아 가면서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나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3명의 러닝백 바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작동을 했어요. 예. 뭐 시즌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이제 좀 좋은 활약들을 해주면서 나이너스가 NFC에서 가장 강력한 러싱 공격을 보여줬던 팀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네. 어쨌든 두 선수로 줄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모스터트 선수를 잡아 앉히면서 이제 최악의 이제 경우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점은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풀백 칼 유스책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라이너스의 러싱 공격은 뭐 여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유스책 선수 역시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리시버 그리고 러닝백에 모두 이제 부상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타이트엔드는 조지 키틀 선수가 지금 이 최정상급 타이트엔드로 이제 리그에 군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7,5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게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이제 역대 최고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 키틀 선수가 이 올 시즌에도 주전 쿼터백 지미 가로폴로 선수를 굉장히 좀 많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펜시브 라인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랩 태클의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랩 태클이었던 조 스텔리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번 드래프트 5라운드 픽과 내년 드래프트 3라운드 픽을 엮어서 이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를 데리고 왔던 나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는 사실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결국 부상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트렌트 윌리엄스의 마지막 실전 경기가 2018년 12월 3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9개월 정도가 이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전 감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본인의 퍼포먼스를 유지를 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 시즌 이제 스탠리 선수가 9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부상이 있으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트렌트 윌리엄스가 아주 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균 이상 정도만 해준다면 그래도 전력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불안 요소를 꼽아보자고 하면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예. 마이크 퍼슨이라는 선수가 은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2년차 데니얼 브런스킬 아니면 전임인 톰 컴튼이 이제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선수도 뭐 아주 믿음직스럽지는 못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일단 이제 선발로 낙점된 선수는 이제 데니얼 브런스킬이라고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라이트 태클 마이크 맥글린치 선수가 그 패스 블록 윈 레이트, 그러니까 패스 블록 이제 수치에서 5위에 랭크가 될 만큼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난 시즌에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가 조금은 약하더라도 맥클린치 선수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센터 이 웨스턴 리치버그 선수가 이제 슬개골 건파열로 인해서 이 PUP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복귀 시기도 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주차 선발 센터로 내정이 됐었던 벤 갈랜드 선수가 또 발목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초청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제가 이 데니얼 브런스킬 선수가 주전 라이트 가드로 이제 낙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이 데니얼 브런스킬 선수가 센터로 선발 출장을 하게 되고 앞서 이제 이 톰 콤튼 선수가 라이트 가드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시버진의 부상도 많고 오펜시브 라인의 좀 부상도 많다면 예. 이 나이너스가 애리조나와 지금 개막전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이제 부상자들을 감안하면 뭐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 영상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승부를 펼쳤던 애리조나였잖아요. 이렇게 부상자 많으면 1주차 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수비는 전반적으로 로버트 살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지난 시즌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던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럼에도 팀 수비 효율 랭킹이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닉 보사의 이제 합류로 이제 뭐 대폭발을 했던 D 라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D 라인부터 살펴보면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디프레스트 버크너 선수를 떠나보냈던 나이너스였고요. 네, 대신에 받아왔던 13번 픽으로 역시나 그 똑같은 자리를 메웠습니다. 제이본 킨로우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그 콜츠에게 받아온 13번 픽을 다시 한번 템파와 또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내려와서 14번에서 이 제이본 킨로를 뽑았는데 예. 이 킨로는 데릭 브라운에 이어서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는 넘버 2 디펜시브 태클로 뽑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좀 디포레스트 버크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뭐 선택을 했던 나이너스고 뭐 이 선수는 지금 올프로 포텐셜까지 가진 선수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있으니까 예. 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킨로우 선수가 좀 부담을 덜 안고 이제 데뷔 시즌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지난 시즌 이제 데뷔 시즌을 치렀던 이 정말 이제 존재감 뿜뿜하면서 데뷔 시즌을 치렀던 이제 닉 보사 선수가 같은 라인에 뛰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데뷔 첫 두 자릿수 색을 기록했었던 에릭 암스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건너왔던 디포드 선수까지 정말 이 면면이 쟁쟁한 선수들이 같은 라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이본 킨로우 선수가 좀 부담 없이 이 데뷔 시즌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만 이제 디포드 선수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부상이 있습니다. 종아리 부상을 입으면서 아마도 이제 좀 이 컨디션이 제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해야 됩니다, 역시나. 뭐 일단 버크너가 없고 이제 킨로도 아직은 이제 프로 무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최소한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포드 선수가 이제 지난 오프 시즌에 무릎 수술도 받았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지금 종아리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상이 늘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포드 선수가 한 시즌 건강하게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라인베커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주전 라인베커 프레드 워너 선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 나이너스인데요. 지난 이제 러싱 디펜스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 선수의 공백은 뭐 적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린로 선수도 최근에 뇌진탕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수비진에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자칫 지난 시즌 슈퍼볼 후유증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이 세컨더리 쪽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2016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프로볼에 선정됐던 이제 리차드 셔먼, 이제 케이먼 윌리엄스, 임매뉴얼 모슬리 이런 선수까지 이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지미 워드와 이제 자ኳ스키 탈트 선수까지 이 세이프티 듀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더리는 그나마 건강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셔먼이 만 32세가 된다는 점. 그리고 슈퍼볼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점. 그러면서 사실 좀 약점을 노출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좀 마이너한 걱정거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나이너스의 세컨더리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나이너스의 전력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볼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전력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번 1주차의 전력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카디널스에게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나이너스가 그렇게 부상이 많음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부상이 많은데 뭐 지난 시즌 잘했으니까 올 시즌 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지난 시즌은 어쨌든 이제 부상이 많음에도 선수들이 뭐 정말 분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 근데 올 시즌에 그게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뭐 부상을 당한 선수나 부상을 당한 정도 같은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시즌에는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부상은 사실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러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부상이 있음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요행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이제 수성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좀 조급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칼 셰넌 감독이 이런 부상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상 관리가 이번 시즌 좀 핵심이 될 것 같은 나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NFC 웨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NFC 남부직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영상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입니다. 팬서스의 시즌 프리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